오늘 역사 이야기 6.25 전쟁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또 특별 게스트 통일소녀 송이 언니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박수. 우리 송이 언니는 또 특별한 BJ이신데 네. 우리 또 북한에서부터 이 먼 길을 또 오신 특별한 BJ 아니십니까? 지금은 전문 BJ로서 또 유튜브까지 겸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6.25 전쟁하면 사실 동족상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결의끼리 싸운 전쟁이다 해서 동족상잔이다 하는데 혹시 결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이제 그 한민족, 한결이라는 그런 그 한핏줄이라는 뜻인데 너무 그 마음이 아픈 게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그쵸. 지금 둘로 지금 그 갈라진 지가 거의 70년 넘었잖아요. 맞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그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대 이 6.25 전쟁은 무려 3년간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북한 전체 인민들이 네. 잘 때 대한민국 정확하게 미제 승냥이들과 남조선 계례군들이 네. 연합을 해가지고 북한을 쳤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습으로 침략을 그렇죠. 했다? 네, 침략을 했다고 배워주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게요? 그 먼저 친 거는 네. 북한의 김일성이가 먼저 쳤다였어요. 아버님이 예, 또 그냥 솔직하게 예, 근데 이게 확실히 학교에서 배우던 거라 완전 반대인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 혹시 비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언니? 비목. 비목은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우리가 묘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걸 나무로 만든 게 비목이에요. 비목! 너무 마음 아프다. 맞아요. 듣고 보니까. 전쟁통에 나무로 만든 임시비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네. 북한이 전쟁통이에요. 네. 북한에 산에 묘지가 가잖아요. 네네. 저희 할아버지 그게 묘지에도 네. 그 비목 있어요. 비목이 세워져 있어요? 네, 다 비목이에요. 그러면 오. 그렇게 따지면 북한 전쟁통인 거잖아요. 북한 자체가 완전 아오지예요. 아오지예요? 끝났어. 어메이징. 끝나버렸어요, 언니? 이게 6.25랑 관련된 비목이 또 있어요. 어떤 사실. 거요? 6.25에는 이제 전사자분들의 신상을 사실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진짜 그냥 꽂아놓기만 한 거예요. 거기에 녹슨 철물을 이렇게 둬요. 근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 비목공원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게 강원도의 화천군에 있는데 이거를 보고 대감산에서 근무하시던 한명희 작사가님이 비목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셔요. 기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비목이란 노래의 시초인데요.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먼 고향 초등 친구를 두고 왔다고. 자기의 친구를 두고 왔다고. 어디다가? 이제 전쟁터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비목이 죽은 자를 기리는 용도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같이 오지 못한 전우들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이고야, 이 가사가. 너무 마음 아파. 근데 사실 이런 노래가 있게 우리가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맞아요, 좀 각인시켜주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참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요? 이게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네.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네. 선장분들도 계셔요. 선장님. 네,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요? 북한에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피난민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피난민 분들이 선창에 떼를 지어 있었대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하려는 중공군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정일권 장군님의 수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이요?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지켜주면 되겠지만 북한 동포들은 어떡하나. 와, 그거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군인분들은 사실 민간인 배를 타고 빠져나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보통의 국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산으로 갈 수도 없고 바다로 갈 수도 없고. 그거에 관련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설이야? 제목도 흥남철수예요. 김동리 님이 쓰신 소설인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그날 아침에 배는 6시 15분에 닿았다. 눈바람을 무릅쓰고 얼음판 위에서 밤을 새운 군중들은 배가 부두에 와닿는 것을 보자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곤두박질을 하듯이 부두 위로 쏟아져 나갔다. 부두 위는 삽시간에 수라상이 되었다. 공포가 발사되고 호각이 깨어지고 동아줄이 쳐지고 일단은 혼란이 멎었으나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또 그 속에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쌀자루를 떨어뜨린 남편, 옷 보퉁이가 바뀐 딸아이들의 울음소리들이 서로 부르고 찾고 꾸짖는 소리로 부두가 떠내려가는 듯했다. 그들은 모두 이 배를 타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라 생각을 했다. 너무 슬프다. 국제시장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 배 위로 타기 위해서 정말 맞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바닥에. 맞아.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주인공이 아이를 잃죠. 맞아요. 북한도 그런 피난민 분들이 혹시 이런 부두 위로 올라가거나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있었나요?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다 위에서 뭐 그걸 타고 탈출하겠다라는 거는 김일성 또 체제를 개반하는- 이제 부정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맞네요. 안 알려줘요. 근데 어떤 걸 배워주냐면 네. 김일성을 위해서 지주들은 다 남쪽으로 달아나고 그리고 머슴들은 김일성을 네. 위해서 다 이제 남았다라고 배워줍니다. 남았다? 예. 그 북한에 네. 석개월이라는 새범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방영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그걸 믿도록? 네, 근데 네. 확실히 이게 언론이 무섭긴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한국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이 언론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쵸.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살짝 궁금한 게 우리가 6.25 전쟁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혹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배웠거나 아니면 이런 건 사실 안 배우고 넘어간다 그런 게 있나요?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 네. 이게 이제 북한을 쳤다라는 거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배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8.15 아, 8.15. 네, 8.15 강복은 이제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라고 배워져요. 아, 김일성 님이 이제 해방을 시켰다? 예. 그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이게 투하를 이제 맞아요. 하니까 이제 그렇죠. 일본 그 교황이 항복을 해가지고 그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그 나간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라치는 거예요. 북한 아. 주민들한테다. 또 궁금한 거. 아, 또 궁금한 게 지금 북한 국민들은 혹시 대한민국 국민분들에 대해서 사실 배우는 게 좀 안 좋게 배우잖아요. 남한에 대해서. 그럼 뭔가 적대 감정이나 그런 건 없나요? 없죠. 아예 없죠. 왜냐면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악감정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 왜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친척 중에 부자 하나 있잖아요. 아. 맨날 울고 먹잖아. 근데 부럽죠. 대한민국에라도 잘 살아서 다행이다. 왜냐면 나중에라도 뭐 얻어먹을 거 있잖아. 아,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다. 그래,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적대 감정보다는 북한의 김부자들에 대한 적대 감정이 아마 더 클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 오늘 댕청이님 방송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맞아요. 이런 자리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너무 좋아요. 꼭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오늘 제가 역사 방송을 준비했지만 언니한테 배운 게 너무 많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